안녕하세요. 지식한상 라디오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건강 상식 하나를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과일은 언제나 건강에 좋다는 믿음, 과연 모든 나이에서 진실일까요?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과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몸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기에는 과일 선택이 노년기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과일을 좋아하지만 혹시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 어떤 과일은 괜찮고 어떤 과일은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사실은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과 전해질을 걸러내고 세균과 독소를 제거하며 나트륨, 수분, 칼륨 같은 전해질 균형까지 조절하는 우리의 내장형 정수기입니다. 하지만 60세 전후가 되면 이 필터의 역과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 감소라는 표현을 쓰지만 쉽게 말하면 정수기 필터에 구멍이 반쯤 막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필터가 막혀 있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이 이제는 몸속에서 처리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일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과일에는 칼륨, 수분, 당분 같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성분들이 큰 도움을 주지만 신장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칼륨이 들어오면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발 저림, 근육 경직, 팔다리 힘 빠짐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부정맥, 더 심하면 심장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응급실에서는 과일을 많이 먹은 뒤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 응급투석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분 많은 과일은 신장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한 신장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몸속 수분 정체, 폐부종,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갈증 해소를 위해 과일을 많이 먹었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드는 셈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약 중 칼륨 수치를 올리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이름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어떤 특징을 가진 과일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가, 이 원리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과일을 접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힘들게 하는 과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칼륨 함량이 많다. 둘째, 수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셋째, 당분이 빠르게 흡수된다. 특히 과일을 주스로 먹을 때 위험이 몇 배 더 커집니다. 주스로 만들면 과육의 섬유질이 사라지고 칼륨과 당이 농축되기 때문에 신장이 갑자기 많은 양의 농축된 성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장을 돕는 과일 역시 분명 존재합니다. 칼륨이 낮고 항산화 항염 성분이 풍부하며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 신장 부담을 줄여주는 과일들입니다. 어떤 과일은 혈관 속 노폐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고 어떤 과일은 독소를 흡착해 배출시키는 섬유질이 풍부해 신장 회복을 돕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과일을 가려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신장에 부담이 되는 과일과 도움이 되는 과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과일 이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이 가진 성분의 성격과 우리 몸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리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보기 할 때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이건 먹어도 되는지 고민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갖게 됩니다. 먼저 신장이 약한 분들이 피해야 할 과일의 첫 번째 유형은 칼륨 농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과 근육 신호를 조절하는 중요한 전해질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칼륨이 많은 과일은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두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크게 넘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향이 좋고 달콤해서 손이 자주 가는 노란색 열매 과일들, 한 번에 여러 개 먹기 쉬운 작은 과일들, 그리고 즙이 많아 한 개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는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혈압약 중 칼륨을 높이는 계열약을 복용 중이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유형은 수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과일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물을 거르는 능력, 즉 체액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물이 많은 과일을 과하게 먹게 되면 몸속 수분이 정체되고 다리가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 신부전 전조 증상과 비슷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폐 쪽으로 물이 차면 숨이 차고 누워서 잠들기 어려운 기자호흡이 발생하는데 이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몇 가지는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당 흡수가 매우 빠른 과일, 즉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과일들입니다.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과일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사구체 혈관이 손상되고 이 혈관이 손상되면 역과 기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이라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더 빠른 속도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조심해야 할 과일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신장을 도와주는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움이 되는 과일은 칼륨이 낮으면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신장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된 사구체를 보호하며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붉은색과 자주색 계열의 과일 중에는 폴리페노란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신장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칼륨 함량도 낮은 편이라 신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소화 효소와 단백질분해 효소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단백질 찌꺼기나 염증성 물질이 혈관 속에 쌓이면 사구체의 여과막이 더 빨리 손상되는데 특정 열대 과일의 천연 효소는 이러한 단백질 찌꺼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일은 신장 질환 환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부종 뻣뻣한 혈관에서 오는 압박감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장에서 나트륨 독소요산 같은 물질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나트륨과 독소가 혈액에 오래 머무르기 쉬운데 이 섬유질을 활용하면 신장 부담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독소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몸이 잘 붓는 분, 혈압이 불안정한 분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적절할까요? 일단 신장 건강을 위한 과일 섭취의 기본 원칙은 조금씩, 천천히, 다양하게입니다. 한 가지 과일을 몰아서 먹는 방식은 신장에 큰 부담이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항산화 과일은 하루 한 줌 정도, 단백질분해 효소를 가진 열대 과일은 손바닥 크기 반 정도, 섬유질 중심 과일은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만으로 한 끼를 대체하거나 과일을 연달아 여러 종류 먹는 습관은 절대로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일은 건강에 좋다던데 사람마다 괜찮다, 위험하다 말이 왜 이렇게 다르지? 하고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신장 상태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식품학 자료와 임상 사례를 기반으로 신장이 약한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과일들과 반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이 약한 분들이 피해야 할 과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칼륨 수치가 높거나 혈당을 빠르게 올리거나 수분 함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칼륨은 신장 질환 환자에게 가장 큰 변수인데 겉으로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혈중 칼륨이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 전기 신호가 흐트러지고 부정맥 근력 저하기절 같은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에너지 공급과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신장 기능이 낮아진 분들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도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한 개만 먹어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섭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운동 직후처럼 흡수가 빠른 시간대에 먹는다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많아 건강식 이미지가 강하지만 의외로 고칼륨 과일입니다. 게다가 산도가 높아 위 점막이 약한 분들에게는 속쓰림을 유발하기도 하고 한 번에 두세 개씩 먹으면 칼륨 농도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많이 먹는 멜론, 수박 같은 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과일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물이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한 조각만 먹어도 소화되는 동안 상당한 양의 체액이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체액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여기저기에 쌓여 부종을 악화시키고 특히 밤에 누우면 숨이 차는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박과 멜론은 한 조각만 먹으면 괜찮겠지 싶은 마음으로 먹기 쉬운데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이 한 조각도 때로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은 알맹이 여러 개로 되어 있어 한번 먹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과하게 섭취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는 혈당 상승 속도가 빠른 과일이라서 당뇨가 있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낮은 분들은 혈당이 급상승하며 신장 미세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기 때문에 과당 흡수 속도도 빠르고 양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주의가 필요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권장되는 과일 중 하나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해 신장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가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칼륨 수치가 비교적 낮아 신장 환자도 소량 섭취 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과일군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대략 30지에서 50지이면 충분하며 이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에게도 부담이 덜한 용량입니다. 또 도움이 되는 과일로는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이 과일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효소는 체내 염증 물질을 완화하고 단백질 찌꺼기가 혈액 속에 쌓이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열대 과일이 고칼륨이라는 점과 다르게 파인애플은 비교적 칼륨이 낮은 편이며 신장 부담을 덜어주는 몇 안 되는 열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다만 과한 양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손바닥 절반 크기 정도가 적절한 양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할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수용성 섬유질인 팩틴이 풍부해서 나트륨 독소요산 같은 물질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 상승 속도도 완만해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정적인 과일입니다. 1일 1개 이하를 반쪽씩 나눠 먹는 방식을 추천드리며 식사 사이 간식으로 먹으면 부담이 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지만 과하게 달지 않으며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돕습니다. 신장 기능이 낮아지면 장의 독소 배출 능력이 중요해지는데 배는 소화기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배변 활동을 도와 신장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반 개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러한 과일 선택 기준을 알고 나면 단순히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하는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과일별 특징을 이해했다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부담 없이 과일을 즐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몸에 좋은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과일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식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과일을 먹는 시간대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가장 피해야 하는 시간은 바로 공복 직후와 취침 직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기 쉬워 사구체 압력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이는 여과막의 손상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키위처럼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은 공복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식사 직후에 바로 먹는 것도 좋지 않은데 이때는 섭취한 다른 음식들이 이미 소화기관과 신장을 향해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시간대는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즉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과일 조합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러 과일을 한 번에 믹서기에 넣어 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과일 샐러드 형태로 두세 종류를 동시에 먹곤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이 방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종류가 여러 개가 되면 각 과일에 포함된 단칼륨 수분 등이 동시에 흡수되어 혈액 농도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분 많은 과일과 고칼륨 과일을 함께 먹으면 수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칼륨 농도까지 높아져 심장 부담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 번에 한 가지 과일만 일정량을 지켜서 먹는 방식입니다. 과일을 먹는 순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과일을 먼저 먹기보다 섬유질이 있는 과일을 먼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과일을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과를 먼저 조금 섭취해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든 뒤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포도, 멜론,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식단에서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가능한 한 최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상황별 과일 섭취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장질환 환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문제가 바로 부종입니다. 부종이 있는 경우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소금의 섭취 상태입니다. 짜게 먹은 날은 신장이 체액을 조절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과일 섭취 역시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자체가 짜지 않더라도 과일 속 수분이 체내에서 나트륨과 결합해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항산화 과일을 아주 소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당뇨가 있거나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오는 분이라면 과일당의 종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과, 배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포도, 멜론, 바나나는 혈당 상승 속도가 빠르며 특히 포도당과당 함량이 높아 신장 부담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과일을 단독으로 먹기보다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먹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과일의 당 흡수를 늦춰 주어 혈당 급등을 완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혈압이 불안정한 분의 경우입니다. 신장은 혈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칼륨 섭취가 혈압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칼륨 식품은 정상인에게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오히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 칼륨 농도를 높이는 계열을 복용 중이라면 바나나, 키위, 오렌지 같은 고칼륨 과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인애플이나 블루베리처럼 칼륨이 낮으면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네 번째는 노년층의 소화 기능 저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의 산도와 소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산도가 강한 과일이나 섬유질이 너무 많은 과일은 오히려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사과처럼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과일, 그리고 위 자극이 적은 과일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자몽이나 레몬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황마다 적절한 과일과 피해야 할 과일이 명확히 나뉘기 때문에 자신의 신장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해 과일 섭취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상황에 따른 과일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실제 식단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단순히 이 과일은 좋다, 저 과일은 피하라는 정보만으로는 매일의 식단을 꾸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식사 패턴과 과일 섭취 타이밍, 그리고 일주일 단위의 조합을 이해하면 과일을 훨씬 안전하게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 기준의 과일 섭취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루에 여러 종류의 과일을 동시에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루 한 종류, 정해진 양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혈당도 평온한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대에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무리가 적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과일은 사과 반개 또는 블루베리 한 줌 또는 파인애플 손바닥 절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항산화 기능이 필요한 분, 예를 들어 혈압이 높거나 혈관 염증이 있는 분은 베리류를,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변비가 있다면 사과나 배처럼 섬유질이 부드럽게 작용하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후 시간에 간식을 먹고 싶다면 과일 단독보다 견과류 세 알에서 네 알과 함께 소량을 먹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 조합은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할 뿐 아니라 포만감을 유지해 과일을 과하게 먹는 것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베리류 20지에서 30지 정도를 고소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부담이 적으면서 영양 균형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의 과일 구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신장 질환 환자는 물론이고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떨어진 분들에게도 가장 안정적인 관리 방식입니다. 일주일 단위 구성의 핵심은 바로 균형 있는 순환입니다. 즉, 같은 과일을 매일 반복해서 먹지 않고 신장에 부담이 적은 과일들을 며칠 간격으로 돌아가며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특정 성분이 한쪽으로 쏠려 체내 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성입니다. 월요일 사과 반개 또는 작은 사과 1개, 화요일 블루베리 1줌, 수요일 파인애플 손바닥 반 크기, 목요일 과일 섭취 쉬는 날, 금요일 배 반개, 토요일 블루베리 또는 다른 베리류, 일요일 섭취량이 많은 외식 가능성을 고려해 과일 쉬는 날. 이 방식은 신장 기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일주일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 섬유질, 비타민을 균형 있게 채울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 라는 걱정 없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식단 구성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음식들과 함께 하루 식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함께 먹는 식품의 성질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먼저 소금 섭취량은 과일 섭취량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짠 음식을 먹은 날에는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신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즉시 더 많은 체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날 과일을 많이 먹으면 과일 속 수분이 혈액량을 더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 부종과 혈압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짜게 먹은 날은 과일 최소 섭취 또는 섭취하지 않는 날로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량도 신장 부담과 직결됩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그 부산물은 신장이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사구체의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한 날에는 과일 섭취량을 조금 줄여 신장에 몰리는 부담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은 날에는 사과 반 개나 베리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체중 변동을 점검하는 습관도 과일 섭취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하루 사이에도 체액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체중이 갑자기 800지에서 1000지 이상 늘어났다면 체액 저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과일 섭취를 줄이고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즉, 과일 섭취는 몸 상태와 체중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처럼 하루 일주일 단위로 과일 섭취를 설계하면 불안하거나 제한받는 느낌 없이 스스로 안정적으로 건강 관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 전략을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일 자체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과 전반적인 식습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지면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음식 간의 조합, 시간 간격, 소화 속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습관의 틀을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일과 함께 고려해야 할 전체 식단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과일과 단백질 식품의 조합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소 크레아틴인 같은 부산물은 오직 신장을 통해서만 제거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많은 날은 신장의 부담이 이미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과일을 과하게 먹으면 신장은 단칼륨 수분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과부하가 쉽게 걸립니다. 이 때문에 고기류, 생선, 달걀 요리가 추가되는 식사를 한 날에는 과일 섭취량을 줄이고 특히 수분 많은 과일이나 고칼륨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단백질 섭취가 적은 날에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베리류를 소량 섭취하는 정도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식습관은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종종 물을 많이 마실수록 해독이 된다라고 오해하지만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체액 정체와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증가나 다리 부종이 있는 날에는 물을 마시는 양뿐 아니라 수분이 많은 과일까지 같이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몸의 반응입니다. 아침 기상시보다 저녁에 체중이 1kg 이상 늘어 있다면 그날은 수분 섭취를 줄이고 과일 또한 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는 과일과 염분의 상호작용입니다. 짠 음식을 먹은 날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 수분이 혈액량을 늘리고 나트륨과 결합해 체내 체액 증가를 가속시키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신장과 심장으로 향합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국물 요리, 라면 등을 먹은 날에 수박이나 멜론을 먹으면 부종혈압 상승 두근거림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은 날은 과일 섭취를 아예 생략하거나 과일이 꼭 먹고 싶다면 사과 반쪽이나 블루베리 몇 알처럼 극히 소량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과일과 함께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약물 복용 여부입니다. 고혈압약 중 일부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복용하는 분이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고칼륨 과일을 먹으면 혈중 칼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작스러운 근력 저하, 손발 저림, 심하면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약을 복용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과일 선택 시 칼륨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은 체액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달거나 산도가 강한 과일은 위를 자극하여 탈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과일과 곡물 탄수화물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이나 빵을 먹은 후 과일을 디저트처럼 따라 먹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첫째, 탄수화물과 과일의 당이 겹치면 혈당이 급상승해 신장 미세혈관의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둘째, 과일과 탄수화물을 연달아 섭취할 경우 소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체내 포도당 흡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과일은 탄수화물 식사와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먹는 것이 신장과 혈당 관리 모두에 좋습니다. 여기에 신장을 지키는 식습관 중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저녁 식습관입니다. 신장이 하루 중 가장 부담을 받는 시간대가 바로 저녁 이후인데 그 이유는 하루 동안 흡수된 수분과 노폐물이 몰려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과일까지 늦은 시간에 먹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물질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8시 이후에 과일 섭취는 부종, 야간 빈뇨, 아침 피로감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일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과일과 유제품 조합입니다. 요구르트나 우유와 과일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칼륨 당유당이 동시에 들어와 여과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처럼 과일을 갈아 넣은 음료는 혈당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더욱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 피해가 큰 조합은 과일과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액 균형이 흔들린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신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카페인과 산도 높은 과일을 함께 먹으면 속쓰림과 탈수 증상이 겹쳐 신장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조합은 과일과 알코올입니다. 술은 신장을 자극하고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과일 안주를 먹는 것은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의 탈수 상태를 악화시키는 조합입니다. 특히 포도, 수박, 멜론처럼 당과 수분이 많은 과일은 술과 함께 섭취할 때 혈당 변동과 체액 변동을 동시에 일으켜 신장을 크게 자극합니다. 이처럼 과일은 어떤 과일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떤 음식과 어떤 식습관 속에서 먹느냐가 신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앞서 전체적인 식습관과 음식 조합까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원칙들을 실제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무심코 먹는 순서, 시간대, 음식의 조합만 달라져도 몸의 컨디션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일을 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실전형 생활 가이드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루 전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 시간대의 관리입니다. 과일은 단순히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에 따라 생리적 영향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특히 신장이 무리 없이 기능하는 시간대는 오전과 이른 오후이고 반대로 부담이 커지는 시간대는 늦은 오후부터 밤입니다. 따라서 과일 섭취는 가능하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는 혈액순환, 소화,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과일 속 당과 수분 부담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와 과일 사이의 간격 조절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과일을 디저트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혈당 상승과 신장 부담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혈당이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과일을 추가하면 체내 포도당 흡수가 겹치면서 신장 미세혈관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 원칙은 밥 먹고 최소 1시간 뒤 허기감이 조금 느껴질 때 과일을 먹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에도 급격한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실천 전략은 과일 섭취량을 기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손 크기나 식습관이 다르다 보니 과일을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잡아두면 하루 섭취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물 많은 과일, 수박, 멜론, 배참외 컵 기준 1컵 이하. 고칼륨 과일, 바나나, 키위, 오렌지 반 개에서 1개 이하. 혈당을 올리는 과일, 포도감, 망고 작은 그릇에서 수준.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작은 컵 1컵까지 허용. 이 기준만 기억해도 일상에서 무리 없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질환 환자나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많아도 이 기준의 70% 정도로 줄여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실천 규칙은 수분 상태 체크입니다. 과일은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일을 먹기 전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보다 저녁 체중이 1kg 이상 증가하거나 손가락이 붓거나 발등이 눌렀을 때 천천히 돌아오는 느낌이 있다면 그날은 과일을 쉬거나 아주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호는 이미 체내 수분 처리에 부담이 걸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꼭 실천해야 할 점은 하루 내 식단 균형 맞추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짠 음식과 단백질을 많이 먹었다면 과일 섭취는 최소화해야 하고 반대로 식사량이 적고 단백질 부담이 낮은 날에는 베리류 정도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일을 오늘 꼭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몸이 부담되는 날은 과일을 쉬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신장에는 휴식이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과일의 형태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형태에 따라 신장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통째로 먹는 과일 가장 안전, 당 흡수 속도 완만. 잘라놓은 과일 산화당 변화는 있지만 크게 문제 없음. 갈아서 마시는 주스당 흡수 속도 매우 빠름으로 피해야 함. 과일 통조림, 말린 과일당 농축과 첨가물 추가로 특히 금지. 즙 형태와 말린 과일은 신장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고 꼭 과일을 먹고 싶다면 껍질을 포함한 원형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그 다음 점검할 점은 하루 에너지 리듬과 과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할 때 과일로 당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런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급격한 당 공급은 미세혈관을 자극하고 피로회복보다 혈당 변동으로 인한 더 큰 피로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피곤할 때 과일 대신 단백질, 소량두부 한 조각 등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신장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지 말아야 할 실천 전략이 바로 하루 마무리 루틴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신장이 본격적으로 하루 동안의 노폐물을 처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밤에 과일을 먹는 것은 신장을 야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저녁에 과일이 너무 먹고 싶다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바로 오후 7시 이후에는 과일 금지. 이 원칙만 지켜도 부종, 야간 화장실, 아침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만 알고 있어도 과일이 몸에 득이 되는 날과 독이 되는 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충분히 정리했다면 이제는 이 원칙들을 실제 하루와 일주일 식단 속에 어떻게 녹여낼지 구체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이 예민한 분들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먹느냐가 건강 상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루틴을 만들어두면 과일을 안전하게 즐기면서도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일일 기준 과일 섭취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시간대는 2군데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자주 먹으면 수분 부담이 쌓여 몸이 무거워지고 밤에 과일이 소화되지 않아 신장이 과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토대로 하여 하루 과일 루틴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과일 루틴 예시. 오전 과일 타임 10시에서 12시 사이 하루 중 신장이 가장 부담 없이 과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아침 식사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혈당이 안정된 상태라 당 부담이 적고 활동량도 증가해 흡수된 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다음과 같은 과일이 적합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 1컵, 사과 반개, 배 작은 것, 키위 1개, 고칼륨 주의 대상자는 반개 기준. 또한 오전 시간대에는 물 섭취가 자연스럽게 분산되기 때문에 과일 속 수분도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후 가벼운 과일 타임 2시에서 3시 사이 점심 식사 이후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지나고 혈당이 내려오며 허기감이 살짝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혈당 급상승 없이 에너지 보충이 가능하고 남은 활동 시간 동안 수분과 당이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적은 양 섭취가 원칙입니다. 추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나 반개, 방울토마토 5개에서 7개, 오렌지 작은 것, 포도 6알에서 8발. 이 시간대에 너무 수분 많은 과일, 수박, 멜론 등을 먹으면 이후 저녁까지 체액 정체가 지속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4시 이후 과일 섭취 금지 시간대, 신장이 노폐물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과일을 먹으면 과당, 칼륨, 수분 모두가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녁 이후 다리 붓기, 밤중 화장실 증가, 잠들기 힘든, 다음날 아침 피로, 얼굴 붓기. 따라서 하루 과일 타임은 오전, 오후 2번까지만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앞에서 상황에 따른 과일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실제 식단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단순히 이 과일은 좋다, 저 과일은 피하라는 정보만으로는 매일의 식단을 꾸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식사 패턴과 과일 섭취 타이밍, 그리고 일주일 단위의 조합을 이해하면 과일을 훨씬 안전하게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 기준의 과일 섭취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루에 여러 종류의 과일을 동시에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루 한 종류, 정해진 양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혈당도 평온한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대에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무리가 적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과일은 사과 반개 또는 블루베리 한 줌 또는 파인애플 손바닥 절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항산화 기능이 필요한 분, 예를 들어 혈압이 높거나 혈관 염증이 있는 분은 베리류를,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변비가 있다면 사과나 배처럼 섬유질이 부드럽게 작용하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후 시간에 간식을 먹고 싶다면 과일 단독보다 견과류 3알에서 4알과 함께 소량을 먹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 조합은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할 뿐 아니라 포만감을 유지해 과일을 과하게 먹는 것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베리류 20지에서 30지 정도를 고소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부담이 적으면서 영양 균형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의 과일 구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신장 질환 환자는 물론이고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떨어진 분들에게도 가장 안정적인 관리 방식입니다. 일주일 단위 구성의 핵심은 바로 균형 있는 순환입니다. 즉, 같은 과일을 매일 반복해서 먹지 않고 신장에 부담이 적은 과일들을 며칠 간격으로 돌아가며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특정 성분이 한쪽으로 쏠려 체내 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성입니다. 월요일 사과 반개 또는 작은 사과 1개, 화요일 블루베리 1줌, 수요일 파인애플 손바닥 반 크기, 목요일 과일 섭취 쉬는 날, 금요일 배 반개, 토요일 블루베리 또는 다른 베리류, 일요일 섭취량이 많은 외식 가능성을 고려해 과일 쉬는 날. 이 방식은 신장 기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일주일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 섬유질, 비타민을 균형 있게 채울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 라는 걱정 없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식단 구성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음식들과 함께 하루 식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함께 먹는 식품의 성질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먼저 소금 섭취량은 과일 섭취량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짠 음식을 먹은 날에는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신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즉시 더 많은 체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날 과일을 많이 먹으면 과일 속 수분이 혈액량을 더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 부종과 혈압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짜게 먹은 날은 과일 최소 섭취 또는 섭취하지 않는 날로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량도 신장 부담과 직결됩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그 부산물은 신장이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사구체의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한 날에는 과일 섭취량을 조금 줄여 신장에 몰리는 부담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은 날에는 사과 반개나 베리 1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체중 변동을 점검하는 습관도 과일 섭취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하루 사이에도 체액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체중이 갑자기 800지에서 1000지 이상 늘어났다면 체액 저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과일 섭취를 줄이고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즉, 과일 섭취는 몸 상태와 체중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처럼 하루 일주일 단위로 과일 섭취를 설계하면 불안하거나 제한받는 느낌 없이 스스로 안정적으로 건강 관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 전략을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일 자체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과 전반적인 식습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지면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음식 간의 조합, 시간 간격, 소화 속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습관의 틀을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일과 함께 고려해야 할 전체 식단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과일과 단백질 식품의 조합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소 크레아틴인 같은 부산물은 오직 신장을 통해서만 제거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많은 날은 신장의 부담이 이미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과일을 과하게 먹으면 신장은 단칼륨 수분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과부하가 쉽게 걸립니다. 이 때문에 고기류, 생선, 달걀 요리가 추가되는 식사를 한 날에는 과일 섭취량을 줄이고 특히 수분 많은 과일이나 고칼륨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단백질 섭취가 적은 날에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베리류를 소량 섭취하는 정도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식습관은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종종 물을 많이 마실수록 해독이 된다라고 오해하지만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체액 정체와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증가나 다리 부종이 있는 날에는 물을 마시는 양뿐 아니라 수분이 많은 과일까지 같이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몸의 반응입니다. 아침 기상시보다 저녁에 체중이 1kg 이상 늘어 있다면
그날은 수분 섭취를 줄이고 과일 또한 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는 과일과 염분의 상호작용입니다. 짠 음식을 먹은 날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 수분이 혈액량을 늘리고 나트륨과 결합해 체내 체액 증가를 가속시키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신장과 심장으로 향합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국물 요리, 라면 등을 먹은 날에 수박이나 멜론을 먹으면 부종혈압 상승 두근거림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은 날은 과일 섭취를 아예 생략하거나 과일이 꼭 먹고 싶다면 사과 반쪽이나 블루베리 몇 알처럼 극히 소량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과일과 함께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약물 복용 여부입니다. 고혈압약 중 일부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복용하는 분이 바나나 오렌지 키 같은 고칼륨 과일을 먹으면 혈중 칼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작스러운 근력 저하, 손발 저림, 심하면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약을 복용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과일 선택 시 칼륨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은 체액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달거나 산도가 강한 과일은 위를 자극하여 탈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과일과 곡물 탄수화물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이나 빵을 먹은 후 과일을 디저트처럼 따라 먹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첫째, 탄수화물과 과일의 당이 겹치면 혈당이 급상승해 신장 미세혈관의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둘째, 과일과 탄수화물을 연달아 섭취할 경우 소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체내 포도당 흡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과일은 탄수화물 식사와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먹는 것이 신장과 혈당 관리 모두에 좋습니다. 여기에 신장을 지키는 식습관 중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저녁 식습관입니다. 신장이 하루 중 가장 부담을 받는 시간대가 바로 저녁 이후인데 그 이유는 하루 동안 흡수된 수분과 노폐물이 몰려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과일까지 늦은 시간에 먹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물질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8시 이후에 과일 섭취는 부종, 야간 빈뇨, 아침 피로감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일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과일과 유제품 조합입니다. 요구르트나 우유와 과일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칼륨 당류당이 동시에 들어와 여과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처럼 과일을 갈아 넣은 음료는 혈당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더욱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 피해가 큰 조합은 과일과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액 균형이 흔들린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신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카페인과 산도 높은 과일을 함께 먹으면 속쓰림과 탈수 증상이 겹쳐 신장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조합은 과일과 알코올입니다. 술은 신장을 자극하고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과일 안주를 먹는 것은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의 탈수 상태를 악화시키는 조합입니다. 특히 포도, 수박, 멜론처럼 당과 수분이 많은 과일은 술과 함께 섭취할 때 혈당 변동과 체액 변동을 동시에 일으켜 신장을 크게 자극합니다. 이처럼 과일은 어떤 과일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떤 음식과 어떤 식습관 속에서 먹느냐가 신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앞서 전체적인 식습관과 음식 조합까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원칙들을 실제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무심코 먹는 순서, 시간대, 음식의 조합만 달라져도 몸의 컨디션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일을 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실전형 생활 가이드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루 전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 시간대의 관리입니다. 과일은 단순히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에 따라 생리적 영향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특히 신장이 무리 없이 기능하는 시간대는 오전과 이른 오후이고 반대로 부담이 커지는 시간대는 늦은 오후부터 밤입니다. 따라서 과일 섭취는 가능하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는 혈액순환, 소화,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과일 속 당과 수분 부담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와 과일 사이의 간격 조절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과일을 디저트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혈당 상승과 신장 부담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혈당이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과일을 추가하면 체내 포도당 흡수가 겹치면서 신장 미세혈관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 원칙은 밥 먹고 최소 1시간 뒤 허기감이 조금 느껴질 때 과일을 먹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에도 급격한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실천 전략은 과일 섭취량을 기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손 크기나 식습관이 다르다 보니 과일을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잡아두면 하루 섭취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물 많은 과일, 수박, 멜론, 배, 참외 컵 기준 1컵 이하. 고칼륨 과일, 바나나, 키위, 오렌지 반 개에서 1개 이하. 혈당을 올리는 과일, 포도감, 망고 작은 그릇에서 수준.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작은 컵 1컵까지 허용. 이 기준만 기억해도 일상에서 무리 없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질환 환자나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많아도 이 기준의 70% 정도로 줄여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실천 규칙은 수분 상태 체크입니다. 과일은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일을 먹기 전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보다 저녁 체중이 1kg 이상 증가하거나 손가락이 붓거나 발등이 눌렀을 때 천천히 돌아오는 느낌이 있다면 그날은 과일을 쉬거나 아주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호는 이미 체내 수분 처리에 부담이 걸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꼭 실천해야 할 점은 하루 내 식단 균형 맞추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짠 음식과 단백질을 많이 먹었다면 과일 섭취는 최소화해야 하고 반대로 식사량이 적고 단백질 부담이 낮은 날에는 베리류 정도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일을 오늘 꼭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몸이 부담되는 날은 과일을 쉬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신장에는 휴식이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과일의 형태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형태에 따라 신장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통째로 먹는 과일 가장 안전, 당 흡수 속도 완만. 잘라놓은 과일 산화당 변화는 있지만 크게 문제 없음. 갈아서 마시는 주스 당 흡수 속도 매우 빠르므로 피해야 함. 과일 통조림, 말린 과일당 농축과 첨가물 추가로 특히 금지. 즙 형태와 말린 과일은 신장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고 꼭 과일을 먹고 싶다면 껍질을 포함한 원형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그 다음 점검할 점은 하루 에너지 리듬과 과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할 때 과일로 당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런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급격한 당 공급은 미세혈관을 자극하고 피로회복보다 혈당 변동으로 인한 더 큰 피로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피곤할 때 과일 대신 단백질, 소량두부 한 조각 등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신장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지 말아야 할 실천 전략이 바로 하루 마무리 루틴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신장이 본격적으로 하루 동안의 노폐물을 처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밤에 과일을 먹는 것은 신장을 야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저녁에 과일이 너무 먹고 싶다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바로 오후 7시 이후에는 과일 금지. 이 원칙만 지켜도 부종, 야간 화장실, 아침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만 알고 있어도 과일이 몸에 득이 되는 날과 독이 되는 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충분히 정리했다면 이제는 이 원칙들을 실제 하루와 일주일 식단 속에 어떻게 녹여낼지 구체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이 예민한 분들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먹느냐가 건강 상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루틴을 만들어두면 과일을 안전하게 즐기면서도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일일 기준 과일 섭취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시간대는 2군데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자주 먹으면 수분 부담이 쌓여 몸이 무거워지고 밤에 과일이 소화되지 않아 신장이 과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토대로 하여 하루 과일 루틴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과일 루틴 예시. 오전 과일 타임 10시에서 12시 사이 하루 중 신장이 가장 부담 없이 과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아침 식사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혈당이 안정된 상태라 당 부담이 적고 활동량도 증가해 흡수된 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다음과 같은 과일이 적합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 1컵, 사과 반개, 배 작은 것, 키위 1개, 칼륨 주의 대상자는 반개 기준. 또한 오전 시간대에는 물 섭취가 자연스럽게 분산되기 때문에 과일 속 수분도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후 가벼운 과일 타임 2시에서 3시 사이 점심 식사 이후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지나고 혈당이 내려오며 허기감이 살짝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혈당 급상승 없이 에너지 보충이 가능하고 남은 활동 시간 동안 수분과 당이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적은 양 섭취가 원칙입니다. 추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나 반개, 방울토마토 5개에서 7개, 오렌지 작은 것, 포도 6알에서 8발. 이 시간대에 너무 수분 많은 과일, 수박, 멜론 등을 먹으면 이후 저녁까지 체액 정체가 지속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4시 이후 과일 섭취 금지 시간대, 신장이 노폐물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과일을 먹으면 과당, 칼륨, 수분 모두가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녁 이후 다리 붓기, 밤중 화장실 증가, 잠들기 힘든, 다음날 아침 피로, 얼굴 붓기. 따라서 하루 과일 타임은 오전, 오후 2번까지만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루 기준이 마련되었다면 다음은 일주일 전체 패턴입니다. 신장은 하루 단위보다 주 단위로 회복과 부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주일 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 단위 과일 루틴 구성법. 1. 고단백 고염 식사 예정일에는 과일 최소화. 예를 들어 외식이나 회식이 있는 날은 염분과 단백질 섭취가 높기 때문에 과일은 아예 쉬거나 매우 적게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식 있는 날엔 과일 0%에서 30% 수준으로 섭취. 라면 국물류 섭취한 날엔 과일 완전 휴식. 고기식이 위주인 날엔 베리류 소량만 허용. 이렇게 하면 신장을 과부하 마이너스 회복의 정상 패턴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컨디션 좋은 날은 베리류 중심으로 섭취. 몸이 붓지 않고 소화도 잘 되는 날에는 베리류 중심으로 가볍게 먹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월수금 베리류 1컵, 화목 사과배 등 반개. 주말 기호에 맞는 과일 소량. 이렇게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과일을 간단히 분포시키면 신장이 부담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체액 정체가 느껴지는 주는 과일 절반 주간 운영.
다리가 무겁거나 손발이 붓는 주는 다음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섭취일 2일, 휴식일 2일, 소량일 1일. 전체 섭취량은 평소의 절반. 수분 많은 과일은 완전히 제외. 이렇게 하면 체액 조절 기능이 회복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특정 과일을 주간 메인 과일로 지정하기. 매주 한 가지 과일만 집중해서 소량으로 먹는 방식이 신장에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1주차 블루베리, 2주차 사과, 3주차 귤 또는 오렌지, 4주차 배. 이 방식의 장점은 과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장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 주말에는 과일 쉬는 날을 한번 넣기. 신장은 휴식일을 주면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과일을 완전히 쉬면 신장이 체액을 정리하고 부종을 가라앉힐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천 패턴은 토요일 과일 섭취, 일요일 과일 완전 휴식 또는 그 반대로 운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주일 단위의 루틴을 잘 구성해 두면 과일이 몸에 이로운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신장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는 이 루틴을 실제 식단 속에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장 기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식단 전체 흐름 속에서 과일을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 구성 속에 과일을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넣는 방법을 이해하면 일상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선 아침 식단입니다. 아침은 혈당과 신장 부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밤새 신장은 최소한의 역과 작업만 유지한 채 쉬고 있기 때문에 아침 첫 음식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신장과 혈당의 하루 리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과일을 바로 먹는 방식은 신장에서 보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공복에 과일을 바로 섭취하면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변하고 신장의 신호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 식단 구성만 조금 바꾸면 과일을 아침 시간대에 부담 없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1. 미지근한 물 1컵으로 체액 순환을 부드럽게 깨워줌. 2. 간단한 단백질 두부, 달걀 흰자, 요거트 무가당. 3. 탄수화물밥 공기 또는 통곡물빵 약간. 4. 과일은 이후 12시간 뒤 오전 과일 타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즉 아침 식사 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 활동, 과일 섭취 이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과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신장은 과당 칼륨 수분을 처리할 완충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점심 식단 속 과일 배치입니다. 점심은 하루 식사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이며 신장이 상대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점심 식사 직후 과일을 먹기 시작하면 혈당이 크게 요동칠 수 있고 식사 중 나트륨과 단백질 섭취량이 높았다면 과일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 식사와 과일 사이에는 반드시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점심 마이너스 과일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 식사 단백질 탄수화물 야채 균형 유지. 식사 직후 1시간 산책 1020분 정도. 오후 2시에서 3시 가벼운 과일 타임, 바나나 반개, 방울토마토 한 줌, 사과개, 포도 68발. 이 패턴이 좋은 이유는 점심 식사로 이미 받은 영양 부담을 신장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오후 활동량 덕분에 과일의 당과 수분이 자연스럽게 에너지로 전환되어 체액 정체 없이 소모됩니다. 이제 저녁 식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은 하루 중 신장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시간대이며 혈액량이 늘고 나트륨이 축적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과일까지 섭취하면 신장은 밤새 여과 부담을 안고 있어야 하고 이는 부종수면 질 저하혈압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과일 금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저녁 이후 과일을 먹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잘못된 패턴은 저녁에 배가 고프다고 과일을 간식처럼 먹는 경우, TV 보면서 포도귤 등을 무의식적으로 먹는 경우, 술자리에서 과일을 안주처럼 먹는 경우, 운동 후 갈증 해소용으로 과일을 먹는 경우. 이런 패턴은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신장 건강에 큰 타격을 줍니다. 저녁 식단에서는 과일을 넣지 않는 대신 과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채소 브로콜리, 애호박, 버섯류, 두부조림 혹은 두부 샐러드, 염분 적은 미역국, 현미밥 아주 소량. 이런 식품들은 밤 시간대에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적고 포만감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과일을 찾을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이제 전체적인 아침, 점심, 저녁 식단 속에서 과일이 어떤 자리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이해했다면 하루 패턴을 바탕으로 한 실전형 하루 메뉴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실전 하루 식단 과일 배치 예시. 아침 두부조림 또는 달걀 흰자 2개, 밥 공기 또는 통곡물 1조각, 김치 대신 생야채 오이 당근 조금, 물 1컵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사과 반개 또는 베리류 1컵. 점심 생선구이, 두부, 요리, 닭, 가슴살 중 선택. 나물 2종류. 밥 공기. 국물 적게. 1시간 뒤 산책 후에 바나나 반개 또는 방울토마토 몇 개. 저녁 채소 중심. 단백질 소량 두부, 흰살 생선 등. 과일 없음. 물은 지나치지 않게 1컵에서 2컵 정도만.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과일을 부담 없이 먹으면서도 신장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식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패턴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뿐 아니라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부종이 잦은 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하루 식단 속에서 과일을 언제,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까지 살펴본 흐름을 바탕으로 실제 며칠 단위의 식단 구성으로 확장해 보면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장 부담을 줄이는 식단은 순간적으로 좋은 것만 먹는 방식이 아니라 며칠 몇 주 단위의 리듬을 만들어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몸의 노폐물 처리 리듬이 안정되고 체액 조절도 과도한 변동 없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일 7일 단위의 실전 식단 예시를 통해 실제 식생활에 적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일 구성 예시 실전 루틴. 1일차 신장 부담 최소화 앤드 수분 균형 관리. 아침 귀리통 밀빵 계란 또는 두부 블루베리 소량. 점심 저염 단백질 데친 야채, 과일은 생략. 간식 무가당 요거트. 저녁 가벼운 채소 수프. 첫날은 과일 비중을 줄여 신장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 2일차 균형 회복 앤드 과일 적정량 재도입. 아침 삶은 달걀 통밀 토스트 사과 14. 점심 현미 단백질 데친 채소. 간식 키위 반개 또는 오렌지 13. 저녁 저염 단백질 채소 소량 분산 섭취로 칼륨 부담 최소화. 3일차 유지 앤드 반응 관찰. 아침 고단백 식사 베리류 30지. 점심 일반식 저염, 과일 생략. 간식 고구마 소량. 저녁 흰살 생선 사과 몇 조각 체감 변화에 따라 조절 가능한 구조. 7일 구성 예시 실전 루틴. 월수금 분산 섭취 중심. 하루 과일 총량 10만 150지. 베리류 사과 소량. 식후 후반 배치. 화토 과일 채소 섭취. 하루 5080지. 저녁 과일은 피하기. 목일 소량 다품종 조합. 하루 120지 전후. 사과 베리 오렌지 등 소량씩 분산. 7일 단위로 조절하면 칼륨 혈당 수분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과일을 즐기면서도 신장 부담을 크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 적용 팁. 같은 과일을 반복하지 말 것. 저녁 과일은 피하기.
식후 또는 간식으로 배치하기. 수분 섭취는 신장 상태에 맞춰 조절. 과일이 늘어나는 날에는 나트륨 줄이기. 한 번에 과하게 먹는 패턴은 가장 위험. 이 모든 원리는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액 검사 수치에서 칼륨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일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원리부터 부담이 적은 과일과 위험한 과일, 그리고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은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양, 올바른 타이밍, 그리고 일주 단위의 균형 있는 조절만 지켜도 과일을 충분히 즐기면서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식한상 라디오에서는 건강, 영양, 생활 상식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풀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